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이제 좀 외부 활동을 하기가 건강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금 삶이 숙연해졌다고 할까요? 사실 이제 비상계엄 얘기인데 2024년 이제 12월 3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 11.6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5.18 광주 사태까지 이제 맞이하고 말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4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비상계엄이 실시가 됐습니다. 말 맞다나 비상계엄이잖아요. 어떤 전쟁이나 내부적인 폭동이나 어떤 국가적 혼란 이런 것에 이제 비상시에 대비해서 국가가 경찰력과 군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이제 한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 반 정도 되죠.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제 8시 반 정도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 이제 이 시간대는 제가 보통 깨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체크를 하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느라고 깨어 있는데, 그날따라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 흐름과는 이제 전혀 상반되게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4% 이상 이렇게 막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간 선물 창을 띄워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막 국회, 국민들, 국회의원들 막 담 넘는 장면들, 군인들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긴급 타전에서 이제 해외 뉴스들도 이런 상황을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전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가 신용도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실시한다는 게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SNS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이제 빠르게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자본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11.6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가 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과연 군병력들이 이제 동원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드러난 그런 사태들을 보면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방부 장관, 여기에는
특정 고등학교의 동문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혈연으로 학연으로 이런 연결이 돼 있는 우리 사회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뭐 서울경찰, 경찰청장까지 이제 다 협력을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그 경찰과 이제 병력을 동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경찰들이나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안 따르자니 이제 항명이 되고 따르자니 어떤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적인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란이라는 게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알려진 이 비상계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란의 그 범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이제 군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총기와 실탄을 휴지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45년 만에 이제 이런 비상계엄 사태를 겪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위축이 돼요. 나이 60 들어서 이런 추한 꼴을 봐야 되나 이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게 왜 저럴까? 뭐 2024년 3월 달부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이제 그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입으로 미각을 하는 거, 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돼서 이제 생각으로 귀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좋아하는 감정, 그저 그런 감정, 또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으로 이제 상이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살까? 나쁜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제 근처에 송광사라는 절에 이렇게 와 있는데 동남산 끝자락에 이제 평지에 평온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절이에요. 절에 오면 이제 고즈넉하잖아요. 뭐 범종도 있고 불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고전의 그 건축물들 석탑 뭐 부처님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비로움이고 또 멀리 이렇게 중남산도 보이고 물론 이제 나름 뭐 어젠 따뜻해서 좀 따뜻한 날씨를 기대하고 왔는데 굉장히 하늘이 흐려요. 지금은 이제 서암당 이렇게 터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될까? 좋은 생각이라는 게 무엇일까? 일단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제 귀에 들리는 거, 제가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거, 제 코로 숨 쉬는 거, 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나쁜 것을 잘 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눈을 조심합니다. 귀도 조심해요. 나쁜 걸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물론 주식을 하던 입장이니까 뭐 좋은 거 나쁜 거 뉴스는 이제 가려서 뭐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나쁜 소식도 주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 전업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일상적인 면에서는 그런 일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가 빠른 속도로 이제 마무리되고는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이제 많은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또 발생을 했고요. 한평생 뭐 몇십 년 군복무를 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단순간 하루도 안 되는 그 짧은 찰나의 그 선택이 잘못돼서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의 이제 내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중범죄로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가 쓰리스타니 뭐 대장이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이제 삶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있어요. 좀 이번 비상계엄을 사태를 통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가급적 입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잖아요. 특히 나쁜 생각을 입으로 많이 드러낼 때 입이 이제 만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화의 첫 시작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이제 양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생각을 가다듬고 좀 말을 아껴야 되겠다. 뭐 제가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은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이나 또 뭐 주식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가 또 말이 이제 많아지기는 하는데 참 그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삶을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바라다 보게 됐다. 특히 사람의 무서운 생각. 사람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그 생각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 사람이 본 것,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생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그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마가라고 많이 듣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엉망진창인 거죠. 나라가 국경도 허술하고 뭐 멕시코만 이름도 이제 미국해로 바꿔야 되고 파나마 운하도 홍콩 회사가 쥐고 있으니까 미군의 진출입도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저거 우리 가진 건데 가져와야 되고 그린란드 이것도 자원화해야 되고 캐나다도 51번째 미국주로 들어오면 저 관세 안 물릴 텐데 뭐 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 위협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쏟아내고 있지만은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 앞에 나타나면 USA를 많이 외치잖아요. USA, USA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국민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강하게 어떤 추진력으로 뭘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 국가의 아젠다,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국가의 리더라는 게 국민들의 그 응징력을 모아서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4년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선택한 그 생각이라는 거, 국가 아젠다로서 이런 부족함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국가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국민들의 힘을 모아가야 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 역시 제조 강국을 위해서 이제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맞다이를 뜰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렇게 송광사에서 이제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지만 참 앞으로 좀 많이 겸손하게 조용하게 생각의 위험을 갖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오락이나 쾌락 이런 데 집중하는 것보다 좀 조용하게 마음의 평안을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해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좀 생각을 아껴야 되겠다. 생각을 아끼기 위해서는 보는 것, 귀에 듣는 것, 인입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인풋, 말을 좀 줄이는 것, 이 부분에 좀 생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